남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줘 남자니까. 원래 진화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원래 돈을 벌어오는 존재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저기 야수라고 싸우고 맹수라고 싸워가지고 고기와 가죽을 가져와야 되는 존재예요. 맞죠? 근데 여성은 뭐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잘 저기를 잡아올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여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비즈니스 안 돼도요 너무 짜증내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원래 선생님의 주종목은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돈 버는 게 아니라 여자는 돈 쓰는 존재예요. 원래가. 여자는 원래 돈 쓰는 존재예요. 매니큐어 바르고 여기다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남자 올 때는 막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자 예쁘잖아. 얼마나 예뻐. 그죠? 막 입술에다 막 바르고 막 다 이거 왜 할까요? 예뻐 보이고. 그죠? 여자는 예쁜 자기를 보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죠? 나이가 들면서 만약에 모양이 막 찌그러지게 되면 자존감 떨어지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여자는요 예뻐야 될 의무가 있고요. 남자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돈 버는 게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왜 바깥 양반이 됐어? 바깥 양반이 제대로 못 벌어오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돈 벌어 해오잖아. 근데 돈을 벌어 와가지고 또 빨래도 해줘야 돼. 세탁기가 아니구나. 어쨌든 간에 뭐 가정사도 다 해야 돼. 애도 키워야 돼. 돈도 벌어와야 돼. 삼중고예요. 여러분들은 남자보다 3배 일을 하는 거예요. 3배 일. 근데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슈퍼맘이에요. 슈퍼맘. 여러분들은요 다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맘들이에요. 진짜 남자들이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성과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밖에 나와가지고 비즈니스 한다고 밖에 나와 있어. 근데 성과가 없다고 막 집에서 뭐라고 그래? 그럼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설득 시켜드릴게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지. 또 딴 데로 빠졌어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인맥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인맥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소통이 될 수 있는 가용 인맥을 만들어내서 알맞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거기다가 정의를 했어요. 가용 인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용 인맥. 아마도 가용 인맥이라는 말은 이 홍 교수가 처음 쓸 것 같아요. 가용 인맥과 불용 인맥이 있어요. 어떤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제 책을 보더니 무릎 꿇치는 거예요. 평생 인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가용 인맥, 불용 인맥을 딱 보면서 한 대 맞았대요. 내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불용 인맥이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사람은요 불용 인맥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용 인맥이에요. 가용 인맥. 그래서 실제 인맥 디자인은 내가 어떤 인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개도를 펼쳐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알맞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디자인. 그림 그리는 거죠.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써먹으라는 게 아니야. 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 쭉 들으시면 아마 디자인의 의미를 한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인맥의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어떤 아가씨가 좋아하고 있어요. 뭐가 쭉 돼 있죠? 여기다가 제가 써놓은 게 현재의 인맥은 현재의 유인력이다. 페이지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현재의 인맥은 현재의 유인력이다. 사람은 자기만의 유인력의 볼륨을 가지고 있어요. 볼륨. 그래서 내 주변에 인맥 정보들을 쫙 펼쳐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면 내 인맥 유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인맥이 많아. 그러면 아마도 사람은 정적인 사람과 동적인 사람 있잖아요. 동적인 사람, 활기찬 사람, 그리고 뭔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왜? 사람 없는 데는 살 수가 없거든. 근데 꿔는 보리자루 있잖아요. 꿔는 보리자루 마냥 어디 모임만 갔다 하면 항상 구석에 있고 있는 점에 쑥 나가고 존재가 없는 사람들, 정적인 사람들,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들. 그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죠? 현재 유인력, 현재 인맥은 여러분의 유인력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자석이에요. 자석.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오는 인맥 유인력의 법칙하고 일맥상통을 해요. 여러분 다 심장에 강한 자석을 가지고 있어요. 자석. 근데 그 자력이 약하다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들러붙지 않는다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또 이제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성의 사람을 만나면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소지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책을 많이 보셔. 그러면 그 자식은 당연히 많이 봐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가 책 벌리셨어요. 벌레라면 좀 불안해. 아무튼 책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집에 책밖에 없어서. 진짜. 애 장난감을 하나도 안 사줘도요. 아버지 당신이 볼 책은 그렇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어릴 때 하도 놀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 책을. 어릴 때 한문이 이렇게 많아. 게다가 일본식으로 책이 나와가지고 거꾸로 책을 읽어야 돼요. 세로로 돼 있어요. 지금도 일본 책은. 얼마나 할 게 없으면은. 근데 어머니는 책을 안 보세요. 어머니는 책을 안 보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마당발이시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마인드를 깨우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필터링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든지 바꾸기 힘들면 멀리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멀리 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원수가 되지 마라. 원수가 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과 등을 졌다고 해도 웃고 보내세요. 떡 하나 더 주고 멀리 하세요. 너하고 이제 절교야. 너하고 원수야. 세상에 원수 없어요. 원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죽지 않는 한 원수 없어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날지 어떻게 알아? 기껏 내가 공대구에 있는 비즈니스라는 그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에 친구라는 거야. 하필이면 그 외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 사들여 팔 돈 다 나와요. 다 나와. 어디 가서 뭐라고 갑질할 수도 없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 있는데 이 케빈 베이컨의 법칙은요. 제가 이 케빈 베이컨을 좀 좋아해요. 근데 헐리우드에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진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불가사리라는 영화로 제가 이 케빈 베이컨을 처음 영화로 본 것 같은데 어떤 그 땅속을 다니는 땅굴을 파는 어떤 괴물 이야기가 불가사리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케빈 베이컨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든 법칙이 6단계만 거치면 나를 아는 사람까지 가서 되돌아오더라라는 법칙이에요. 6단계. 예를 들면 제가 요 분을 알아요. 다른 분은 아무도 몰라. 근데 이분을 알아. 이분을 알아. 이분을 알아. 이렇게 오더니 결국은 이분이 나를 알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아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돌아오는 게 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아는 사람한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6단계 전에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6단계 안에. 근데 그게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얼마나 땅덩어리 넓어. 그죠? 미국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 밖에 안 돼. 땅덩어리 조금해. 그러면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 아니라 한 3단계, 4단계면 끝날 것 같아. 그죠? 3단계, 4단계 끝날 것 같아. 옛날에 싸이월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싸이월드 하다 보면 파도 타기 막 하잖아요. 네. 몇 번 파도 타면은요, 도대체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그 상황인데,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근데 어디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까지 가게 된 거야. 오, 선생님 여기서 뵙네요. 거기서. 그죠? SNS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파워 인맥과 일반 인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맥을 키우겠다. 인맥을 많은 사람을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속전속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이 1000명을 다 따로따로 만나보세요. 그럼 제가 계산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체력만 된다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한 200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을 5명만 만나면 돼요. 5명만. 그리고 소개를 받으면 돼. 200명씩. 1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잔머리를 쓰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 스마트하게 생각을 하면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 논리로는 답이 없는 게 없었어요. 어떤 일이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닥쳐 있어도 항상 답이 있었어요. 답이. 혹시 제 마이크가 좀 큰가요? 소리가? 괜찮아요? 자, 여기에 파워인맥 일반 인맥인데 이걸 이렇게 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한 명이 오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든 나는 소수의 사람들만 만났어. 근데 디자인을 해야 돼. 그리고 인맥을 많이 넓혀야 돼.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사람들의 뒤에 숨겨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 숨겨진 사람. 하나, 둘, 셋. 숨겨진 다시. 만약에 여러분이 잘 찍어야 돼. 우리 선생님 여기 1, 2, 3, 4, 5번 중에 몇 번 찍으시겠어요? 1번. 아, 보셨구나. 1번. 근데 그 옆에 선생님이 2번을 찍으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니까 아유, 헛짓한 거야 이거. 그죠? 아이,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얼굴 분석 해보고 심리학으로 보면 나와요. 그걸 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직책을 보면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아유, 이건희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 인맥이 없으시겠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직원들도 다 가용 인맥이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사람의 위치를 보면 나온다니까요. 위치를 보면 이 교수님 오셨네요. 오, 안녕하세요. 뒤 인맥이 학생들이 이번에 학교에 든 게 한 100명 되죠? 100명? 아니면 여태까지 제자들. 그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포지션을 보면 인맥의 밑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해요? 낙하산 많이 들어보죠? 낙하산. 낙하산 인사야. 어디 가서 쑥 왔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디 뭐 금강원에 있다가 어디 쑥 가가지고 어디 이사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 갈까요? 영향력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지. 영향력이 없다라면 쓸 이유가 없다.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연봉을 막 몇십억을 주고 뭐 몇억을 줬다. 왜 써요? 왜? 근데 어디 무슨 직업에 무슨 검사였대. 어디 무슨 판사였대. 어디 무슨 누구였대. 어디 기관장이었대. 그 전에 뭐였대라고 하는 게 영향력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왜?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영향권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인맥은 만약에 지금 최순실이가 이 사건을 터지지 않았으면요. 최순실이 여러분의 인맥이었길 바라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대통령보다 더한 인맥인데 어마어마한 인맥이잖아요. 말만 잘하면 막 10억씩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최순실이 터졌어. 터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숨겨지는 최순실이 있다 없다? 있다.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숨겨진 최순실이가 엄청 많아요. 근데 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학연, 지연,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은 관계 속에서 혜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근데 관계가 없어. 그러면 내가 뭐하러 그 사람한테 해줘 그거를? 그죠? 내가 뭐하러 그 사람한테 해주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해줘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해줘야 돼. 특별성. 저 사람은 꼭 해줘야 돼. 그래서 비리도 생기긴 해요.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앞에 세일자는 분이 세 분이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팔고 계시다. 한 100만 원짜리 팔고 계셔. 근데 꼭 팔아야 되겠어. 근데 저는 세 분 다 알고 있어. 이거 누구 거 사주나 이거.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누구를 사줄까요? 조금 더 친한 사람. 맞죠? 네. 조금 더 예쁜 사람. 열에 그게 있겠죠. 자기 머릿속에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 안에서 나와 매칭이 잘 되는 사람 거를 밀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100가지 1000가지의 실험 중에서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전혀 배우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않더라. 그러면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세 분이 다 처음 보는 분이었어. 처음 보는 분이야. 근데 연령대도 다르고 미모도 다르고 하는 일 다 다르셔. 세 분 다. 근데 처음 봤어. 근데 오늘 이 제품을 사고 싶어. 근데 세 분이 왔어. 그러면 제가 어떤 분에게서 제품을 살까요? 유인력이 있는 사람. 제가 필요한 니즈가 있겠죠. 제가 속에서 마음속으로 좀 더 착해 보는 사람한테 사야지. 아니 이뻐 보이는 사람한테 사야지. 아니면 저 사람 내가 물건 사주면 그래 내가 샀으니까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 좀 공부 좀 나중에 과외를 좀 시켜줄까? 그래가지고 별걸 다 생각해. 남편 생각해, 자기 아이 생각해, 나중 생각해가지고 내가 뭘 해주면 뭔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생각하고 간다는 거야. 생각하고 의미 없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생각을 안 했다면 꼭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여기 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황당하게. 우리 그 강남 스타일 그 싸이 있잖아. 싸이의 영향력이 이 세상으로 봤을 때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요만큼밖에 사실. 이름도 뭐하는 가수인지도 모르는 존재도 모르는 가수였어요.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뭐 누구 생각해? 뭐 조용필이나 아니면 뭐도 너무 옛날로 갔나? 아무튼 그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뭐 가수들 얘기를 다 하겠지, 그죠? 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싸이가 나가지고 막 이제 막 콘서트 할 때 소주 막 까서 막 먹으면서 막 강남스타일 막 춤추고 막 이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국내에선 조금 젊어야 되는데 알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요만큼의 영향력인데 걔가 이번에 뜬 게 뭐예요? 지가 아무 한 것도 아니야. 강남스타일 노래만 불렀으면 안 떴어. 뮤직비디오. 한류의 핵심은 댄스예요. 댄스. 저도 옛날에 댄스 강사 했어요.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 댄스를 그대로 딱 하는데 예쁜 여자들하고 막 재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떴는데 어떻게 떴냐?